두 번 다시 악순환이 되지 않기를 바라니다. 두 번 다시 악순환이 되지 않기를 바라니다. 두 번 다시 악순환이 되지 않기를 바라니다. I'm trying to. 요즘 계속 구어 내지는 속어를 하고 있습니다. 슬랭도 될 수도 있고 표준어가 아닌 것을 좀 하고 있죠. 표준어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많이 쓸 때. 그래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영화인지 드라마에서 봤어요. 테레비를 많이 시청하는데 많이 들리더라고요. 뭐 Give Me a Break도 나오고 리움의 언론도 나오고 아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요즘 영화나 드라마가 너무 구어, 너무 그 원어민적인 말을 하니까 반 정도 들릴까 말까요. 반은 모르겠어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원어민적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그 하고자 하는 거는 많이 하는 거, 흔한 것들을 위주로 하는 거지 완전히 구어적인 표현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서는 모르죠. 그 패턴에 의해서 말한다든가 어떤 스탠다드하게 말한다든가. 그래 스탠다드하게 말하는 거는 완전 원어민이 아니고 영어를 국어로 쓰긴 쓰는데 원래 영어를 국어를 쓰는 나라하고 조금 다른 경향. 그러니까 어쨌든 간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선진 문물 받아들이기 위해서 책을 보면서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책을 보는 거는 기본이고 말까지 뭐 해야 한다는 뭐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건 상관없이 내가 지금 여기서 영어나 일본어나 노래나 뭐 플레이어로 사는 거는 다른 개념이 다른 개념. 그래서 어쨌든 간 오늘은 고개썸 블라블라 something. 그래서 영어가 보면 원래 동사가 두 개가 모노잖아요. 뭐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 나서는 go get some 커피, go get some water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go and some 뭐뭐뭐인데 줄이고 to를 수도 있겠죠. and 대신 to. 근데 to도 빼고 and도 빼고 go get some something. 그래서 먼저 말하자면 가서 좀 뭐 좀 가져올래? 가져다 줄래? 사다 줄래? 뭐 이런 게 되겠죠. go get some water 물 좀 가져다 줄래? go 가다 get. get이 기본적인 뜻은 받다예요. 받다인데 여기서는 무엇인가를 해주다 나한테. 결론적으로 내가 받는 거지.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주는 거니까 가서 나한테 그것 좀 해줄래? 가서 좀 가져다 줄래? 뭐 가서 사다 줄래? 가져다 줄래? 정도 되겠죠. 고객선 커피 오늘 또 들었어요. 그래서 go and get 생략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아주 정중하게 하자면 please go and get some coffee. 가서 커피 좀 사다 주시겠어요? 좀 사다 주시겠어요? 또는 갖다 주시겠어요가 되겠죠. 상황이 다 좀 바뀔 수가 있을 테니까. Please go and get some. 발음하기도 좀 어렵다. Go and get some. go get some. 발음하기가 go get some. go get. 발음하기가 좋겠죠. go 다음에 go and get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도 발음이 어려운 거는 그냥 동음만 시켜서 발음하니까 연음인지 동음인지 해서 부드럽게 발음하니까 go 플러스 동사는요 문법적인 것 같지만 가서 뭐뭐 하다 또는 뭐뭐 하러 가다 going fish 뭐 해서 뭐 낚시하러 가다 그런 것도 있는데 go buy 뭐 사러 가다 회화에서 아주 자주 쓰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go buy 가서 사다 또는 사러 가다. go eat them 그것을 먹으러 가다. go buy them 그것을 사러 가다. 아주 그냥 발음 편하게 go eat, go buy. 근데 고겟을 많이 쓰면 고겟음. 그래서 정중하게 얘기를 하면 please go get me some coffee. 가서 좀 커피 좀 사다 또는 가져다 주시겠어요? please는 이제 정중한 의미를 쓰는 거고 고겟은 줄여서 말한 거니까 go and get 그런 발음이 어렵잖아요. Please go get me some coffee. 미도 좀
안 하는 것도 발음하기 편하다. Please, go get some coffee? 그럼 다 알아듣는 거겠죠. 원래대로 하면 원어를 써가지고 몸 해줄래? 네가 몸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I wanna, you도 생략되고 go and 생략하고 get some coffee. 가서 커피 좀 사다 줄래요? 뭐 이런 게 있는데 I wanna도 다 생략되고 go get some coffee 요 정도까지 go get some coffee, go get some coffee, go get some go get some 고개를 넘어간다 go get some 있겠죠. 오늘 텔레비를 보니까 잠깐 나오더라고요.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go get some coffee, 여기 go get some coffee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한번 구월 한번 해봤고, 어제 그 반야바라밀라심경 산스크리트가 먼저 기본이 되니까 산스크리트에서 가테가테 파라가테 발산가테 브리스와 할 때 처음에 가테를 했어요. 가테로 출발했는데 롤레진 노래 또는 발전은 플레이오너물스에 좀 써볼 수 있는 거. 가테 GATE라고 써있죠. GAT 가테 한자로는 발음을 적어서 썼지만 어제 그 가테를 했어요. 가테여서 딱 하려고 했더니 중국어 어제 일본어도 했고 기아테. 근데 중국어를 봤더니 가테를 일본어는 기아테, 한국어는 아제, 중국어는 체티라고 하죠. 체티 보르제. 그래서 체티 말 되죠. 체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한국어는 아제, 일본어는 끼아테, 산스크리트어는 까테, 영어로는 그냥 까테입니다. 중국어는 체티. 그 까테, GATE. 일단 까테의 뜻이 원래 go, went, gone, 가버린, 건너간, 저 멀리 건너간, 가버린, gone, G-O-N이니까 gone이 되겠죠. gone, 가버린. 그래서 까테는 가버린의 뜻입니다. 가버린, gone. 그게 이제 깨달았다는 뜻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버린, 저 멀리 건너간, gone의 뜻, 가테. 그게 감에서 나왔대요. G-A-M, 가다. 그러니까 한국어랑, 그러니까 이 산스크리트어가 조금 이따 하겠지만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요. 감. G-A-M이 원래 기본형이래요. 가다. 근데 거기서 가테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와 있고, 모든 건 다 모르겠어. 어쨌든 간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니까. 그 다음에 오늘은 할 때 가테 파라산 가테 보리스와 가테 파라 가테 그거 3번 하는데 가테 파라 파라도 한번 하면 파라도 재밌어요. 파라는 뭘 해먹을까 쭉 봤더니 여기서 파라는 가테는 GAT인데 파라는 PARA로 났어요. 파라 영어 공부한 사람에게 접두인지 이렇게 연결형인지 딱 눈에 띌 텐데 어쨌든 간에 파라. 한국어는 산스크리트어는 파라입니다. 파라. 한국어는 바라. 한자 파라를 옮겨서 바라. 일본어는 하라. 하긴 뭐래 하라. 중국어는 보로. 영어로는 그대로 파라. 파라는 뭐가 있을까? 가테는 뭐뭐 같아? 진짜 같아? 정말 같아? 라고 했을 텐데 파라는 뭐가 있을까? 파라 가테가 저 멀리 건너간, 저 멀리 아니 가버린 뜻이 있는데 파라는 저 멀리 비언의 뜻 비언, 저 반대편, 저 멀리 반대편의 어떤 저 멀리 오버데어점 저기 파라가 저 멀리라는 뜻이에요. 저 멀리. 가테는 가버린. 그래서 그럼 한국어 파라는 뭘 해먹었을까? 파라. 언뜻 듣기로는 파랑색이라고 관련이 있겠지만 조금 어색하죠. 파라. 뭐 흙을 파라는 되겠지만 파라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한국어 사전에 딱 찾아봤더니 재밌는 뜻이 있어요. 파라. 한국어 사전에 파라라고 한자어 파에다가 라. 파라 할 때 라자랑 뭐 이렇게 파는 팔자가 있어요. 파라가 무슨 뜻일까? 파라. 흙을 파라? 전혀 관련이 없지 않아. 재밌는 게 뭐냐면 파라.
손톱으로 긁거나 후벼파 모조리 모음. 손톱으로 막 긁어서 때를 모은달지 또는 코딱지를 막 코를 후벼서 코딱지를 모은달지 이런 제스처가 있을 거예요. 파라 하다는 손톱으로 긁거나 후벼파 모조리 모으다. 파라. 그런 행위를 하면은 파라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잠깐 재밌는 건 영어에서는 코딱지를 파기 위해서 코를 후비는 행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코를 후비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코딱지를 의미해요. 코딱지는 영어에도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좀 나쁜 뜻을 갖고 있는데 코딱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코를 이렇게 파는 행위를 하는데 우리 한국어 한자를 물론 썼겠지만 손톱으로 긁거나 후벼 파는 모조리 모으는 행위 그건 좀 다른 개념이겠죠. 그래서 영어에서 온 그런 노래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코딱지를 파기 위해서 코를 후벼 파는 행위하고는 좀 다른 거죠. 파라 한자 파에다가 라 손톱으로 긁거나 후벼 파 모조리 모으는 행위 파라. 그래서 한국어 산스크리트 발음 파라에서 요걸 하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톱으로 긁거나 후벼 파 모조리 모음. 아주 제스처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파라는 아까 말한 방금 말한 거. 자, 일본어가 또 재밌어. 일본어에서 파라는 일단 파라라고 영어에서 온 parlor. 우리나라 말로 해서 parlor가 되겠죠. parlor인데 parlor가 되겠죠. parlor를 얘네는 parlor라고 발음이 없으니까 그냥 파라 장어로 다 읽어버려요. 그래서 거실, 휴게실, 가게. 이 거실은 의미가 있어요. 휴게실도 의미가 있고 가게도 의미가 있고 그 뜻이 다 재밌어요. parlor, 가게, 휴실, 거실 다 의미가 있어요. 영어에서 bean하고 쓸 때 휴게실 쓰는 거 있어요. 휴게실도 있고 부엌이냐 안방이냐 뭐 이런 거 나타내는 거 있죠. but하고 bean 그런 거 나타내는 거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parlor를 파라라고 장음으로 둘 있는 게 있고 근데 파라를 요거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더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발음에 parlor 거실, 휴게실, 가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더 재밌죠. 그 다음에 파라라고 있어. 파라인데 이 P-A-R-A 그대로 파라라고 발음해. 파라. 근데 파라가 뜻이 참 재밌어요. 그리스어로 넘어서 반대편에. 그러니까 여기 원래 가테가테 파라가 돼서 파라가 갖고 있는 뜻 중에서 파라가 저 멀리라는 뜻이에요. 저 멀리. 근데 이 P-A-R-A라고 그리스어로 넘어서 반대편에서라는 의미를 뜻에서 파라에서 유래한 접두사를 일본에서는 쓰나봐요. 파라라고 있네. 파라. 그리스어에서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가 확실히 어떤 유럽어에도 영향을 줬다는 게 여기서도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감이 가다라는 것처럼 파라 반대편에 또 넘어서 파라가 저 멀리 그런 뜻이 있으니까 참 재미있어요. 재밌어. 유래하는 접두사라. 또 이게 또 화학으로 가면은 파라 벤젠환의 1위와 4위 정반대의 위치 어떤 정반대의 그런 뜻도 있네요. 치환기를 간 것을 나타내며 기호는 P로 표시한다. P 크릴셀, P 니트로페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파라 참 재밌어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는 파라가 넘어서 반대편에. 근데 파라는 저 멀리. 재밌습니다. 또 중국어도 있는데 팔라라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다음 영어에 파라 P-A-R-A 접두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접두어서 이웃 붙어 있는 거. 그다음 불규칙 재밌습니다. 불규칙
이상, 어떤 이상이 생기다. 의외, 부정, 의사, 비슷한. 그리고 신문의 짧은 기사, 낙하산 부대어. 낙하산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영어에서는 연결형, 연결형이 재밌습니다. 파라의 뜻. 연결형 중에서 방호, 보호한다. 재밌어요. 보호한다. 피난, 저 멀리 가다, 피난하다. 파라가 갖고 있는 뜻 중에서 이런 게 참 재밌죠. 방호를 한다, 보호막을 하고, 그 다음에 피난, 얼른 저 멀리 간다, 피난. 그런 게 참 재밌죠. 그 다음에 연결형으로 파라가 또 있어. 파라는 산부, 애를 뺀. pregnant는 영어에서는 awkward란 단어에 속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뱉다, 산부인과 할 때. 영어에서 pregnant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파라가 산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요건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영어에서 파라 접두어에서는 불규칙이라는 뜻이랑 그 다음에 연결형으로 방호나 피난 요 뜻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파라. 자, 그래서 오늘 그 가테가테 파라가테에서 파라를 해봤는데 파라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국어에서는 손톱으로 긁거나 후벼 파서 모조리 모은 그런 행위, 그런 파라가 있었고, 일본에서는 팔로 휴게실이나 가게, 거실 따위를 영어를 팔러를 파라로 읽는 것과 파라, 그리스어로 넘어서 반대편에라는 뜻의 파라에서 유래됐다는 접두사. 중국어는 많이 있는데 잘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의 파라, 접두어로서 불규칙하다. 이거 참 마음에 듭니다. 불규칙. 규칙적이지 않다. 항상 변한다. 불규칙. 그 다음에 이 연결형에서 방호를 한다. 그다음 피난을 한다. 피난. 이런 뜻이 마음에 듭니다. 자, 그래서 가테가테 파라가테에서 파라를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어. 특히 파라 재밌네요. 파라. 손톱을 긁거나 후벼 파서 모으는 행위. 아주 재밌어. 영어의 그거와 좀 다르지만. 자, 어제 외모에 대해서 했습니다. 외모. 구어로서는 힘찬, 꽝 부딪히는 소리, 뺑 그런 뜻이 있는데 외모라고 하죠. 외모. looks. 오늘은 한국어 발음 역시 외모하고 비슷한 무엇으로 들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처리. 자, 무엇으로 들릴까? 처리라고 들려. 처리하다. 처리라고 들리죠. 처리. 영이 처리가 아니고 사람 이름 영이 처리가 아니라 무엇을 처리하다. 철이가 아니고 처리. 영국 발음 처티인데 미국 발음은 처리. 우리는 이제 미국 발음으로 주로 많이 하니까 처리. CHUTTI. 이 오스트리아 구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뜻은 껌이 갖고 있는 속뜻이 있죠. 그래서 처리를 해야겠다. 처리했어. 이런 말 많이 하죠. 여자 처리, 남자 처리, 쓰레기 처리, 먼지 처리,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보 처리.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제는 외모 했고 오늘은 처리를 합니다. 처리. 사람 이름 처리, 영희의 처리가 아니라 처리. 트리트먼트를 많이 해요. 트리트먼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머지않아 처리할 거야. 머지않아 처리할 거야. 머지않아 처리할 거야. 네.